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산 문제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려웠는데 투자론이 한 6에서 7, 8문제가량 출제가 됐고요. 이 계산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오늘 그 가시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337페이지 가시면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는 매년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을 한번 보세요.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한 다음 이제 풀 건데, 다음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죠? 현재 가치가 있고. 자, 일시불은 여러 번이에요? 딱 한 번이야. 연금은요? 여러 번이고. 그다음 저당상수와 감증계수가 있고 역수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맞힐 수 있는 능력만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제 유도를 하냐면 페이지 337페이지로 가시면은 337로 가시면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단리가 이자가 많습니까? 복리가 많습니까? 그 여기서 나온 건 다 복리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338에 수익률이 있고 이제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가 이제 자본환원 계수가 오른쪽 가시면 이제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겠죠. 그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우리 프린트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언제 사용하느냐, 이제 언제 이렇게 우리가 그 역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전체적인 한번 틀을 볼게요. 화폐 시장 가치는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죠. 곱해주는 수가 계수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 이제 하겠는데, 자, 미래 가치로 먼저 갑니다. 미래 가치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돈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후에 연 10%로 따진다. 그럼 11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거는 현재 가치예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럼 100만 원이라는 건 일시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곱하는 수가 그냥입니까? 개수입니까? 개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어요. 미래가치 계수. 자, 미래가치가 줄여서 내가라고 했죠. 그죠? 내가. 그래서 이 내가, 이 일시불의 내가는 언제 사용하느냐? 그럼 110만 원은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미래가치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우리가 쓸 때 가는 거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이제 110만 원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일시불에다가 곱하는 계수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일시불의 그냥입니까? 이거는 내가 계수입니까? 내가 계수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리 계산이에요? 복리 계산이에요? 복리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이 이자율이죠.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많이 해봤으니까 요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수관계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 가치는 만약에 110만 원을 어때요? 100만 원으로 할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거든요. 100만 원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곱해서 11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 1.1로 나눕니까?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수관계는 곱한 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1.1이 그냥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나눠서 여기로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현재가치 계수예요. 현재가치 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씁니다. 계수라고 써서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그럼 요거는 요걸 구했다는 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예요, 일시불의 현재가치예요. 현재가치죠.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제와 역수죠, 그죠? 나눠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라는 거, 역수관계라는 건 알았죠.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이제 연금이라는 게 어려워요. 연금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갈게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미래가치의 내가계수죠. 그럼 내가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여기 이제 사용되는 곱해주는 수인데요. 타임 스케줄 잘 그릴게요. 이제 갈게요. 갑돌이가 만약에 시청에서 근무했어요. 공무원들은 보통 퇴직하면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그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글씨에서 매년 1,000만 원씩이 나오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연금이 됩니까? 연금이 되고, 만약에 3년 후에 타겠다는 것은 미래가치죠. 그러면 우리가 적립 이자율에 대한 10%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년, 2년, 3년 동안에 매년 타겠다는 겁니까? 3년에서 모아서 타겠습니까? 모아서 적립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탄다는 게 아니라 3년 있다가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요 1,000만 원씩을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입니까? 뭉친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3년 후에 뭉쳐라. 뭉친 금액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도 하는데 요 계산은 제가 그 수식을 차용하는 야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3년째 1,000만 원을 냈죠. 그럼 이자가 안 붙어요. 붙는다 안 붙는다? 자, 요건 1년이 지났죠. 그럼 몇 년짜리 이자 붙죠? 1년짜리 이자 붙고 요거는 2년짜리 이자 붙어요. 그렇게 그냥 한다고 하세요. 그죠? 이건 나중에 할 테니까.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입니까? 그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쪼갠 금액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이야 3년 후에 뭉친 금액이야.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일까? 미래 가치일까? 미래 가치죠. 맞나요? 그럼 요거는 연금에다가 내가계수를 곱했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다, 연금의 내가계수다. 내가계수예요. 요 계수는 아직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또 야매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건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요거 역수관계가 감칭 계수가 역수예요. 무슨 계수가? 그럼 똑같은 건데 봐봐. 얘는 그냥이야 3년 후에 뭉친 금액이야. 지금 요거 뭉친 거 잘 보고 계셔요? 카메라 좀 대세요. 잘 보고 있죠? 그냥 있어 이거 뭉쳐 있어. 뭉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뭉친 거를 저걸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거는 때문에 쪼개다. 그 쪼개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낮아지겠죠. 자, 그럼 요거는 뭉친 금액이에요. 요 쪼갠 금액이야. 이 쪼갠 금액이 알고 싶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뭉친 걸 다시 쪼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쪼갠 금액.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쪼개긴 쪼개는데 1억을 빌렸어요.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요거 쪼갠 금액을 구하는 게 감채계수죠. 우리가 적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죠. 뭉친 금액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계수를 곱하면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면 여기서 매기간 연금 불입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죠. 다시 갈게. 이건 그냥이야 뭉친 금액 구하는 거야. 정말? 얘는 그냥이야 이게 뭉쳐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쪼개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역수야.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뭉친 금액이야. 얘는요 쪼갠 금액이라는 거죠. 이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역수야. 역수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아까 역수는 곱했어요, 나눴어요. 그럼 요거는 나눈 걸 다른 걸로 나누면 되죠. 그 감침 기술 줄여서 감기라고 하고, 이건 나눠서 연내가 연금의 내가로 나누면 되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연금의 이제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할 때,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아까 갑돌이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이었습니까? 근데 을돌이는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이야 땡겨서 받아. 그럼 뭉친 금액인데 현재로 뭉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쟤랑 똑같은 조건이라면 매년 1,000만 원씩을 타겠대요. 3년 후에 뭉치겠대요. 현재에 뭉치겠대요. 현재에 뭉쳐서 달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얘네 땡겨야 돼. 다시 한번. 그럼 잘 땡겨야 돼. 그럼 요거 하나 땡기고
잘 당겨야 돼, 이거. 나중에 헷갈려. 요거 당기고, 요거 당기죠? 요거 당겨서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도 그냥 야 뭉친 금액이야. 뭉친 금액인데, 미래에 묻혔어요? 현재에 묻혔어요? 현재 묻힌 거니까, 이거 아까랑 좀 틀린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저당상수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저당상수가 가장 유력해요. 무슨 상수가? 저당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상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내용 들어보셨죠? 원리금 균등상환을 구하거든요. 그럼 잡을게요. 얘는 그냥 있어요. 지금 뭉쳐 있어요. 뭉친 걸 그냥 갖고 왔어. 그럼 얘는 그냥 쪼개야 돼.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건데 이 쪼갠 금액이 그냥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균등상환이에요. 그럼 얘는 쪼갠 목적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한 겁니까? 1억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겁니까? 갚아나가는 거죠. 맞죠? 현재 가치 되죠. 그럼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게 되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상환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액 구할 때 써요. 그러면 융자액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하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은 얘와 얘가 이제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이죠.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요, 연금의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죠. 연금 현가계수.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을 구한 겁니까? 그냥 있어요? 얘는 뭉쳐 있어요. 뭉쳐인 걸 쪼개서 갚아나가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라는 거죠. 얘기해 주세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럼 역수는 그냥 나눠줘. 자, 얘는 뭐로 나눠줘? 저당상수로 나눠주고, 얘는 뭐로 나눠줘?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필기가 돼 있지 않으신 분은 필기를 해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제 우리 그 정리하는 시기니까 3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3으로 가시면은 박스가 있나요? 박스로 정리를 해볼게요. 박스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자,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봤을 때, 자, 그냥 이론 나오면 한 번만 지급되죠? 그냥요, 요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되고요. 요건 일시불이 돼서 일시불이라고 하시고, 매년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그 시에 매년 이런 식, 요게 모의고사 나왔어요. 그럼 현재 5억은 그냥요, 일시불이에요. 매년 5억씩은 연금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얘는 연금이니까 이건 연금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만약에 N년 후에 받겠다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건 미래가치입니까? 그럼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하고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현재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현재 환원해서 받는다. 만약에 할인해서 받는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요거는 현가입니까?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따가 이제 제가 거기 체크해 드린 다음에 또 해드리는데 역수관계가 있었죠. 그 역수관계는 잡습니다. 역수관계는 들어볼게요. 자, 지금 미래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죠? 현재 가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일례라는 것은 뭘 줄임말이죠? 일시불의 내가, 일현은요? 일시불의 현가. 그러면 얘 두 가지가 역수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내라는 거는 뭘 줄임말이죠? 연금의 내가. 감기는요? 감채김계수. 얘가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자, 그러면 연내 나오면 감기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연연이라는 것은 뭐의 현가죠? 연금의 현가. 저당상수는 저당상수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들 봐봐요. 자, 지금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제가 봐봐요. 여기는 그냥요 다 미래가치예요. 그럼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있죠. 대답해 주세요. 여기도 미래가치가 있죠. 근데 감침계수는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있나요? 없어요. 이건 미래가치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건 쪼개는데 왜 쪼갰죠? 그냥요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미래가치가 되죠. 그렇죠? 자, 현재 가치는 자, 여기 현재 가치가 있으니까 현재 가치죠. 여기도 현재 가치죠.
근데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1억을 빌렸습니까? 갚아 나가니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맞히냐? 미래 가치는 그냥요 미음 들어가요. 그럼 미음. 그다음에 감채 기금 미음 미래 가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감채 미음 들어갔죠, 그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미음 들어갔지 않았죠, 그죠? 이거 이응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저당 상수 이응. 그럼 뭐다?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감칭계수에 미음 들어갔죠. 그럼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야.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하지 마요. 그래서 저당 상수 이응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미래 가치고 얘는 현재 가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시불끼리 역수죠.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감침계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연내 감기가 잘 걸려요. 그죠? 감기 나와야 돼. 이해하셨죠? 근데 감침계수와 저당상수는 주의하실 게 얘네 둘은 그냥입니까? 쪼개입니까? 쪼개서 쪼갠 금액이죠? 대답해요. 근데 얘는 목적이 틀리죠? 얘는 그냥요. 만들기 위해서요. 만들기 위해서 쪼개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그냥인다 쪼갠다. 쪼갠 금액이 적립금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매년 적립액을 구하는 것은 무슨 개수고 감침계수고 얘는 쪼개죠. 같이 쪼개자. 왜 나만 쪼개? 같이 쪼개. 이거 쪼개긴 쪼갰는데 얘는 왜 쪼개니?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해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대해서 그냥이야 빌렸을 때 그냥이야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산정하는 거죠. 꿀팁을 드리면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거 아시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를 찍으셔야 돼요. 이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상환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343페이지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줄게. 콕콕 핵심 콕콕. 자, 현재 가치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자 할게.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할인 찾았어? 그럼 할인은 그냥이야. 요거는 현재 가치야. 현가계수가 들어가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R일 때,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1원이라는 단어는 그냥입니까? 요건 일시불입니까? 일시불을 현재로 얼마라는 거니까 뭐의 현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겠죠. 화이팅.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매년 1원씩이라는 게 있나요? 그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해 봐요. 뭐의 현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저당상수는 그냥이야. 이거 쪼개. 왜 쪼갰어?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죠. 그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나왔다. 그럼 원리금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 저당상수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거기 1원이 있어요. 1원. 이게 바로 일시불이고 이자를 R 예금할 때 N년 후라는 게 있죠. 그럼 연결이 뭐야? 뭐의 내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찾는 거죠. 그렇죠? 연금의 내가계수 있나요? 자, 매년 1원씩은 그냥이요. 연금이에요. 이거 이자를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라는 게 나오나요? 그 뭐의 내가? 연금의 내가라는 거죠. 자, 감침계수는 쪼개죠. 쪼개서 쪼갠 금액이죠. 근데 왜 쪼갰죠? 만들기 위해서 적립할 금액을 구하는 것이죠. 찾았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조금 더 갈게요. 예전에 안 했던 파트인데 페이지 34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1페이지 가시면은 341페이지에 거기에 핵심 콕콕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직 상환하지 않는 잔액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전체 기간이 10년인데 A은행한테 갑돌이가 1억에 대한 총융자율을 받습니다. 그럼 융자 기간이 있겠죠, 그죠?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조기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걸 뱉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6년을 상환하고 4년이 남았는데 여기서 조기 상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잔액을 구해야 됩니까? 미상환 대출 잔액을 구해야 돼요. 찾았죠? 그럼 미상환 대출에 대한 밑에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보세요. 자, 우리가 봐봐. 지금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는 것은 한 번 갚아요? 매번 갚아요? 일시불 성격이에요? 연금 성격이에요?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상수는 빌려서 원리금을 연금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10년이 동안이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갚다가 무슨 상환한다는 거예요? 조기상환. 그럼 봐봐. 지금 원리금이 아까 일시불이었어요? 연금이었어요? 연금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뭘 곱하니 메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매년 갚아 나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냥야 땡겨서 갚겠대.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럼 연금을 땡겼지.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금의 내가입니까? 연금의 현가입니까? 현가계수죠.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전체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잔여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잔여 기간이 들어가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이 저당 지불액이 그게 연금이에요. 연금의 내가다, 현가다. 현가로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융자에다가 무슨 비율?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뭐냐? 보세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려서 상환된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럼 따라서 60%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4천만 원이 남았겠죠. 그럼 1억에서 4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4천만 원은 40%가 되죠. 그다음에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6이고 얘가 0.4면은 더하면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융자액이 1억인데 잔금 비율이 40%예요. 그럼 4천만 원이 미상한 대출 잔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원리금, 자 한번 갈게. 거기 보시면 잔금이라는 게 있죠. 잔금은 대출원금 중 그냥입니까? 미상환된 금액입니까? 그럼 잔금 비율이란 저당 대출에 대한 그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잔금 비율이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이 수식이 있어요. 그냥입니까? R, 이자율이 있습니까? N, 만기가 있죠. 남은 저당기간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든요. 그죠? 참고하시고 밑에 보시면 잔금 비율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이거 찾으셨습니까? 이거 이따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일단은 저당 대부액 중 상환된 원금을 그냥 해요. 상환액이라 그래요. 아까 6천만 원이 1억의 60%였죠. 그럼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슨 비율이라 그래요?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상환 비율도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된 금액의 비율이죠. 또 이제 수식이 있으니까 이자율 만기 경과된 저당 기간이고, 그럼 상환이 0.6이면 잔금이 0.4죠. 합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0.4는 1에서 0.6을 뺀 거죠. 그래서 잔금 비율 만의 상환 비율인데 넘겨보시면 좀 어려운 게 341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보시면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좀 한 번 딱 나왔는데 보세요. 자, 아까 봐봐. 아까 요 미상한 대출 잔액은 만약에 요게 1억에서 4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요 연금을 그냥입니까? 땡깁니까? 근데 잔여 기간을 땡겼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6년이 지난 후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잔금 비율이라는 게 40%가 나왔다는 건 밑에는 그냥입니까? 총융자액이 있습니까? 총융자액이 있죠. 그럼 총융자액이 1억에서 4천만 원이 40%가 되죠. 자, 아까 여기까지는 그냥입니까? 잔여 기간만 땡겼습니까? 근데 더 땡길 수 있죠. 그럼 더 땡기면 그냥요 다시 1억으로 와요. 그럼 1억은 그냥요 전체 기간을 땡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금의 현가에다가 잔여 기간이다, 전체 기간이다, 전체 기간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약분할 수 있죠. 약분 된다고 하세요. 자, 그럼 밑에 가시면 맨 밑에 가시면 식이 하나 남아 있어요. 뭐의 현가를 구하죠? 연금의 현가를 구합니다. 찾았습니까? 근데 밑에는 그냥입니까? 전체 기간입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쉬운 게 넘겨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로 갑니다.
확인 예지 문제 찾으셨습니까? 도와드려 볼게요. 자, 15년간이야, 전체 기간이. 몇 년간이다? 15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연리 10% 5천만 원 용접받은 경우 몇 년이 지났죠? 그럼 몇 년이 남았죠? 이거 잘해야 돼, 이거. 미치겠어, 미치겠어. 15년이 전체죠? 그럼 전체 기간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 5년 지났죠? 그럼 몇 년 남았어? 그 10년짜리 찾고 15년짜리 찾아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가로치기에 연금의 현가 계수 있나요? 찾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일로 와봐요. 전체 기간이 아까 몇 년이었죠? 몇 년 지났죠? 몇 년 남았어요? 그 10년짜리를 15년으로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할게요. 염소 화이팅. 10년이 몇 점 몇이야? 이게 앞대가리만 얘기해. 75지, 75. 15년이. 그럼 75를 93으로 나눈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보든가. 5번이잖아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로 이용해서 밑에는 전체 기간, 위에는 잔여 기간을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 우리가 갑니다. 전 페이지 가시면은 잔금 비율 그러면 그냥요 연금의 현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밑에는 무슨 기간? 전체 기간. 위에는 무슨 기간? 잔여 기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넘기셔서 이제는 얘기하셔야 돼요. 그 문제 확인 예제 문제 있어요? 전체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 15년짜리 연금의 현가를 깔아야 되죠. 몇 년 지났어? 몇 년 남았어? 10년을 위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75를 93으로 나누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하시면 그냥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희소식은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좀 희소식인데 나왔으면 좋겠죠. 왜냐면 그냥 고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빨리 식기 전에 제 프린트 푸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프린트 1번. 제 거 1번. 스타트. 언제 기다려? 그냥 1번부터 갈게. 1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가 들어갔죠. 근데 감칭계수는, 자,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가 들어가는데 감칭계수 미래 가치잖아요. 그 무슨 상수? 저당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그럼 감칭계수를 뭐로 바꾸셔야 돼요? 저당 상수로 이게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2번이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럼 2번이 맞나 틀리나만 얘기하세요. 맞다 틀리다? OX? 인생을 찍는 거 하나만 얘기해. O야 X야? X입니다. 현재 5억 있죠? 이거 일시불입니다. 뭐라고요? 일시불, 일시불. 나봐요. 1원이나 5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매년이 나오면 연금이에요. 제발 좀. 그냥 5억 나왔잖아요. 일시불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일시불 이해 가셨어요? 일시불이고 주택이 매년 5%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년에는 금액이 붙어야 연금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가격 상승했는데 10년 후 있죠. 그럼 10년 후는 내가죠. 그럼 요거 뭐에서 나왔어? 그럼 요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일시불 미래가치예요. 같이 가자. 5억이 일시불이야. 왜 1원 나와서 이거 못 맞췄어? 1원이나 5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이잖아.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번에 모여서 나온 게 그냥 5억 나온 거는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3번 가보세요. 3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긴 걔가 몽둥이를 맞아요? 틀렸죠. 할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1원이니까 일시불은 맞죠? 근데 현재라는 거 할인이 있으니까 현가 계수가 되겠죠. 그럼 일시불의 내가입니까? 현가입니까? 현가 계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 4번이 만나보세요. 지금 매년 이런 식이 연금이죠. 근데 N년 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현가입니까? 내가죠, 내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근데 일시불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계수와 현가계수와 역수가 일시불이 생략된 거예요. 대화 좀 해주세요. 자, 아까 연내와 감기가 역수죠. 근데 연년은 연금 현재가치 기수는 뭐다? 저당산수가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자, 저 보세요. 저 1번은요. 즉 감칭기수는 미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감칭기수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저당산수로 고치시고. 그런가요? 자, 2번은 오옥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옥은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그럼 일시불로 고치셔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할인율과 현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내가계수야 현가야? 현가라는 거죠.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매년 1원씩은 연금이죠. 근데 N년 후가 나오니까 현가다 내가다? 내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수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다시 갈게. 1번 감칭계수를 뭐로 바꿔? 도당상수. 2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예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예요? 3번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뭐로? 일시불의 현가계수. 4번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거죠. 5번 그냥이야 일시불이 생략될 수 있어. 그럼 내가와 현가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연연 나오면 저당상수 나오셔야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344입니다. 344로 가시면은 344로 갈게요. 344페이지로 가시면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현금 수지는 돈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오는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되죠. 자 이거 갖고 따진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캐시프로. 그럼 현금 흐름을 고려 안 합니까? 당연히 고려합니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1억을 투자해서요. 지금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가 낸 1억은 현재 가치죠. 현가라고 하고요. 지금 배운 걸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자, 이건 1년 후니까 현가예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낸 거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1년 후는 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위험이 따르겠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로 가죠. 그럼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를 현가로 고쳐주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당연히 내가 낸 거는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그러면 수익도 현재 가치로 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그걸 할인해서 1억보다 그냥입니까? 커야 됩니까?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둘 다 현가야 됩니까? 현가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간 걸 유출이라고 하고 들어온 걸 유입이라고 한다면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럼 두 가지 지표죠. 유입과 유출을 갖고 따지죠. 그래서 이제 운용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처분보다는 이제 운용 수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가치의 합.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입도 유출도 있는데 내가 1억을 냈다는 건 지금 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현가로 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유출의 그냥 현가 합이라고 하죠. 자, 근데 유입은 아까 운영소득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둘 다 있죠. 그죠? 오늘 배운 거. 운영과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소득이 같습니까? 매기간마다 다릅니까? 다를 수도 있죠. 매기간, 여러 해를 갖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소득은 세후죠. 그럼 다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복귀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자, 유입과 유출 중에서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의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344페이지 밑에 3번 있어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무슨 가치로 환원했습니까? 현재 가치로 서로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죠. 그럼 오른쪽에 순형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네, 순형가법은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근데 우리가 처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갖고 간단하게 이제 계산 방식을 해보면 자입니다. 자, 순형가법이에요. 순형가법. 그래서 순형가는 이제 넷 프리젠트 밸류라고 하거든요.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줘요. 유출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1년 후에 3억 3천을 벌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냥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3억 3천은 1년 후죠. 1년에 3억 3천만 원이 1년 후니까 좀 전에 일시불의 현가가 1 플러스 R의 N승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1년이면 몇 승 하죠? 1승. 2년이면 2승을 하는 거죠. 그럼 R이라는 할인율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할인율. 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무슨 수익률을 한다? 요구 수익률. 최소한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서 얘가 만약에 10%다. 그럼 0.1이니까 1.1 나누죠? 그럼 3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3억에서 1억을 빼게 되면 2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억이 벌었으면은 플러스 2억이죠. 그죠? 그럼 얘는 크기를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큰 걸 투자하고 자금을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책에 한번 볼게요. 책에 보시게 되면은 순형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순형가법이란, 자, 어떻습니까? 순형가란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합해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그냥 했어요? 공제했어요. 그 순형가가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우리 밑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입이라는 것은 보유기간만 있어요? 처분시도 있어요. 그 보유기간 동안에는 매년 세후 현금 수지가 들어오죠. 현재 가치가 있고, 처분시는 세후 지분복귀 현재 가치인데, 세후 지분복귀는 요새 잘 안 나오는 취지입니다. 근데 빼는 것은 초기 지분 투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왜냐면 봐봐요. 이걸 지분 투자로 빼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유입에서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빼줬죠. 그 다음에 미상한 대출 잔액도 빼주잖아요. 그럼 총 20억에서 저당은 다 계산해줬거든요. 그럼 나중에 빼는 건 뭐만 뺀다? 지분만 빼는 거죠. 요것만 빼는 거. 그래서 무슨 투자액을 뺀다? 지분 투자액. 자, 특징으로 갑니다. 특징은 할인율은 사전에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최소한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했나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죠. 그럼 투자 주체마다 그냥 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별표. 순효과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러지만 유입 현재 가치 합이 유출보다 커서 남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항상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순효과가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0보다. 작으면 기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채택 여부와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씩 그냥 단일 투자를 봤을 때는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거는 여러 대안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죠. 상호 베타적일 때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투자할 때는 순효과가 뭐보다 큰 걸 선택해요. 0보다. 자금을 기약하고, 우선순위는 그 남아있는 순위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상호 베타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밑에 보시면 연평균 순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평균을 냅니까? 복리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저당사를 곱해서 연평균 순효과를 구한다. 그냥 구하고, 따라서 현가. 얘도 현가가 붙었죠. 그러니까 합의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어요. 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보다도 넘기시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먼저 가는 게 나아요. 자, 348페이지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와 이걸 이제 비교하는데, 자, 보세요. 순영가는 아까 그 금액이 나오면 뭐보다 커야 됐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빼는 게 아니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눠줘서 그냥입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됩니까? 1보다 커야 되죠. 갈게요. 두 번째는요. 자,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이제 P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래서 학교는 어떤 지수 나오면 위에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로 나눠지거든요. 현금 유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자, 항상 제가 분모에 대한 분자잖아요. 그럼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입을 할인했더니 3억이 됐죠. 대답해보세요. 근데 얘는 1억이 투자됐죠. 그죠? 그럼 1억으로 3억을 벌었다는 건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벌었다? 아까는 빼서 2억을 번 거고, 이거는 3배의 패팅을 한 거죠. 그럼 얘는 0.5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잘하시고, 잘 얘기하세요. 0.5는 탄다,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작으니까. 왜냐면, 내가 1억을 내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반토막이 났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3배를 벌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1보다 커야 되죠. 똑같은 매수를 봤을 때는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일 때는 유입이 크니까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A와 B를 봤을 때, 자, 순영가가 둘 다 2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입니까? 순영가가 같습니까? 그럼 누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그냥입니까? 수익성 지수로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기 비용이 많아야 하는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5억에서 3억을 빼도 2억이죠. 3억에서 1억을 빼도 2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3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게 좋아요? 1억에서 2억 버는 게 나아요? 1억에서 2억이 낫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초기 투자 금액이 큰 게 작다, 작은 게 적다. 작은 게 수익성 지수가 크는 게 상대적 지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수익성 지수 지금 찾으셨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 지수는 파란 색깔. 자, 지금 제가 분모에 대한 분자를 했죠?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도 수익성 지수 순영가처럼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자, 얘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럼 얘를 구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요구 수익률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오른쪽 파란 색깔. 그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채택 여부가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거나 작은 걸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상호 배타적이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에서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그럼 상대적인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천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순효과가 투자 금액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얘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아까 3억에 2억 투자하는 게 낫나요? 1억에 2억 낫나요? 그러면 초기 금액이 작은 게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가장 어려운 게 넘겨보시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347. 여기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347. 347. 찾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순영가는 그냥입니까? 2억을 번 겁니까? 번 금액이 나온 거죠. 그게 0보다는 커야 되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2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3배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다는 거죠. 쟤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내부 수익률법은 이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무슨 수익률을 얘기한다? 기대 수익률. IR이라고 하는데 기대입니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기억나시죠? 왜요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내기가 크다는 것은 이 내부라는 것은 따라서 내 거.
뭐야? 내가 지금 얘를 투자하려고 하죠? 다른 겁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겁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내부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요구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외부적인 겁니까? 외부 다른 것들을 얘기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요구는 커야 돼요. 요구 수익은 작아야 돼요.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투자하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되게 어려운 게,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자, 볼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을 같게 한다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유출이 나갔어요. 유출이 나가서 만약에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럼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1년에 1억 2천은 그냥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예요. 그런가요? 이걸 무슨 가로 돌려야 돼요? 1천만 원, 1억으로 다 돌려오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럽니까? 할인율이 필요합니까?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이면 1년이면 1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할인율을 구하는 거예요. 요 할인율이 무슨 수익이다?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럼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 계산 방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20%가 되는데, 자, 시험 문제는 2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딱 1년만 나옵니다. 몇 년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세요. 요번에 모의고사 나왔던 것도 그건데, 들어보세요. 지금 얘와 얘를 그냥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바꾼다고 하세요, 그냥. 그럼 우리가 1억 2천만 원을 1억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2가 되죠. 그럼 1 플러스 R이 넘어갔죠. 그러면 R에다가 이게 넘어가면 1.2에서 1을 빼요. 그럼 0.2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따라하지 맙시다. 이거 강사가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나와요. 몇 년 남아? 그럼 얼마를 투자했죠? 그걸 밑으로 까는 거예요. 깔고, 이 차이 있죠? 이 차이를 올리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지금 계산 문제가 우리가 출제됐던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을까? 2천만 원이 됐으니까 20%가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 얘네 기출이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내가 기출이 어떻게 썼냐면, 5천을 투자했대요. 근데 6천을 벌었대요. 그냥입니까? 5천을 깝니까? 깔아요. 그죠? 1년이라고 했죠? 2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부 수익률은요. 그럼 얼마를 깔면 돼요? 5천을 깔고 1000이 올라간다는 거죠. 20%가 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타 강사가 되는데 그냥입니까? 유출을 깝니까? 깔고 그 차이를 올리면 내부 수익률이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물론 얘네도 어렵지만은 얘네는 하나씩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유출을 까면 됩니까? 깔고 차이가 올리게 되니까 20% 나오게 된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 따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순현가를 그냥입니까? 0으로 만듭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전에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대답이 없는 거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습니까? 없죠. 사전에 할인율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투자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할게요. 지금 내부 수익률법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자, 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과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그냥입니까?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까? 그 20%가 나왔죠? 그 특징을 가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 순효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 0.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 1로 만드는 할인율. 니은 내부수익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얘는 아까 그 할인율이 필요 없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다음 디귿에 보시면은 내부수익법의 할인율에 내부수익 위험 보상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내부수익이 높다고 해서 투자의 불을 극대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뭐냐면 쟤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고 얘는 내부 수익률을 할인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 기간입니까? 그럼 이걸로 다시 재투자해요. 그럼 얘는 지금 20% 나온다고 해도 상황이 그냥요,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0%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불을 극대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부가 요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넘겨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자, 그럼 독립적일 때는 내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걸 끄집어내죠. 작으면 기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거죠. 자, 지금 밑에 비교합니다. 핵심 콕콕 있어요? 갑니다. 순효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치 현가를 그냥 했어요. 공제한 금액이에요. 그럼 그 2억이 뭐보다 커야 되죠?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되죠? 얘기해요. 가드 투자하고 자금은 기억하고 이 할인율이 무슨 수익입니까? 요거 수익률로 또 재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따라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효과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 0을 만들고요.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가드 투자하고 자금은 기각한다는 거예요. 얘 할인율이 그냥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죠. 체크하셨죠? 비교해 보시면은 일반적은 반드시는 아니죠. 순효과가 내부보다 선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는 지금 거기 안에 읽어보겠지만은 순효과가 항상 우수하다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일로 와봐요. 얘는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까? 요구 수익률은 그냥이요 최소예요.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그럼 안정한 만큼 내가 다른 기회비용만큼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년마다 얘기해봐요. 근데 이 내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내 자체입니까? 그럼 내가 기대했다고 20%가 그 다음에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그 이유 안 물어봐요. 그냥 무슨 법이 낫다 순효값이 낫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갈게요. 순효가법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 위험을 또 보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위험할 수 들어가니까 불을 극대화한다는 건 금액이잖아요. 2억 벌고 그 다음에 내부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이니까 위험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못하고 내부가 크다고 해서 불을 극대화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 수년제 가치는 그냥요 가치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4억이 나오죠. 요거 합치면 8억에다가 빼면 4억이니까 4억이 나오죠.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수익률입니까? 만약에 얘가 10%면 20%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가치가 가산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순효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순효값.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셔서 가시기 전에 우리가 349페이지 잠깐만 349페이지 가시면은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볼게요. 상호 배타적입니까? 단일 투자입니까? 단위 투자라는 건 하나만 투자했을 때죠. 자 보세요. 그럼 저 보세요. A가 순효가가 2억이면 순효가가 0보다 크죠. 절 봐요. 투자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하면 유입이 크니까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단일 투자로 잡았을 때는 그냥입니까? 결과가 같습니까? 같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A를 봤을 때 자 그냥요 2억이 순효가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유입이 크죠. 그럼 수익성 지수도 반드시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단일 투자. 그러니까 하나만 투자했을 때는 다 결론이 같게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순효가가 0보다 크면 반드시 단일 투자일 때는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크다. 그럼 투자하시겠죠? 그러면 내부가 더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만족하니까. 내부가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근데 만약에 단일 투자에서 순효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내부와 요거가 같아서 투자를 하죠. 근데 단일 투자에서 순효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가 요거가 크니 투자를 기각한다는 거죠. 그냥이야 단일 투자. 상호 베타적인 다르지만 아시겠죠? 됐습니다.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3번 문제입니다. 스타트. 옳은 걸 찾으니까 어렵죠, 그죠? 옳은 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옳은 건 몇 번일까요?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갈게요. 얘기할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틀린 건 이제 지적하는데 다 이게 기출이에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1번 예상되는 현금유입 현가와 유출의 현가 서로 비교했죠. 맞나요? 그럼 다음에 현금 수지. 현금 수지를 분석했잖아요. 현금 흐름을 반영 못했습니까? 했다는 거죠. 그럼 반영을 못했다,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건 틀린 거죠.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1번이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자, 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수익성 지수죠. 자, 아까 어떻습니까? 수익성 지수는 자, 제가 아까 뭐에 대한 뭐라 그랬죠?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바뀌었죠.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뭘로 바꾸셔야 돼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 바뀌었나요? 1보다 크다는 건 맞죠? 그 보고요.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3번. 기출인데 순효가는 장래에 기대는 세전 세후로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현가과 투자 비용 현가를 서로 비교했죠. 찾았습니까? 4번을 하신 분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봐봐. 그다음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현황률. 내가가 아니죠. 현가로 고치셔야죠. 기술됐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같다는 건 뭡니까? 유입을 현가로 갖고 와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그냥요 현가여야 돼요. 내가가 틀린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4번을 틀린 요새 심리를 좀 공부하는데요. 저 보세요. 4번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하는 쉬운 거야. 4번인지 아닐까? 그런데 본인 생각이죠. 자, 내가를 뭐로? 현가로 고치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도 5번이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순효가를 뭐로? 0으로 만드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틀린 걸 분석해 볼게요. 자, 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지 분석. 그럼 현금 흐름을 반영 안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그래야 다음 넘어가요. 했죠? 했죠? 날 봐요. 속으로 그런 거야. 빨리 끝내지. 그 다음에 다 심리를 공부하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거 유출에 대한 유입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현금 유입에 현가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같으려면 다 현가로 고쳐야지 같아지잖아요. 따봐 상식. 자 1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현가가 나와야지 내가가 나오면 안 되죠. 별로 상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1억 2천은 1년 후잖아요. 그럼 내가를 무슨 가로? 현가로 갖고 와야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가 뭐로? 현가로 고쳐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순효가를 뭐로 만들죠?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예전에 했지만 350페이지로 가시면 35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0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랬어요. 순효가하고 내부순위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수하죠? 순효가가 더 우수해요. 수익성.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지금 양가로 5번 지금 보고 계시죠? 3번에 가시면 순효가가 항상 그냥입니까? 절대적인 부를 측정합니까? 금액이니까. 근데 수익성 지수는 어떤 상대적인 수익성이었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가치 가산이 되는 건 제가 순효가밖에 없다고 했나요? 순효가는 밑에 보시면 가치 합산의 원칙이 되죠. 그럼 순효가는 또 투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오른쪽 가시면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두 개 이상의 사업 등을 서로 비교하죠. 그래서 6번에 가시면은 항상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순효가가 더 우수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오른쪽 기출 체크를 보시면은 순효가는 그냥요 가치 가산이 돼요. 근데 내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왜 가치 가산이 되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게 금액이어야 됩니까? 금액이 똑같은 거지 수익률은 초기 투자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냥 어떤 법이 가장 우수하다? 순효가. 그 다음 순효가는 그냥입니까? 가치 가산이 됩니까? 다른 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를 항상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부 순위하고 순효가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우수하다? 순효가가 더 우수하다는 걸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